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주려고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진짜 최상위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 한다. 뇌 얘기 좀 더 할게요. 뇌를 이해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뇌구조 들어갑니다. 대뇌의 우리 구조를 살펴볼 때 이 피질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연상작용, 우리의 어떤 대뇌 활동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대뇌 피질인데 뇌는 원래 구조가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런 형태로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혀 있는 구조야. 근데 대뇌 피질이 여기가 전두 피질이고 이쪽이 후두 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령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감각하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통합, 연합 피질이야. 연합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아주 고등한 사고 과정이 여기서 나타나거든. 근데 이쪽이 여기 접혀진 부위 있잖아. 여기도 연합령이야. 그러니까 뇌가 운동하는 부분, 운동 명령을 내리는 거,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거, 안녕, 이거야. 그리고 닥쳤을 때, 손 아파, 얘야.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냄새 맡는 것들, 이 부분에 있어. 근데 냄새 맡는 게 여기 있어. 연합이 두 개나 있네? 특이하지? 그게 알려줄게. 이 연합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에 대한 기억, 경험에 의한 기억 있잖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생각해봐. 달달달달 외우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그 내용을 안 다음에 뭐 했어? 그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든 과정을 거치는 게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던 거 아니야. 이거를 뭘로 바꿨느냐? 그러니까 외우는 과정에서 반복을 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겨나. 그런데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이리로 간다고. 그게 뭐냐면 얘가 소위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뭔 얘기냐? 얘는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 있는 거야. 생각을 막 했어. 배운 것들을 떠올려가지고 내가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치자. 내가 안에서 체화시켜. 내 걸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야. 나만의 언어로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야. 자, 여기서 이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거에서 미래라는 것은 이제 그 정보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라 이 말이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외우고 나서 써먹지 못하면 이 기억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묻혀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6번째 기억법을 떠올려보면 이미지화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leave for라고 만약에 얘기했을 때 어디를 향해 떠난다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여행 갔을 때 유럽에서 기차표를 끊는 상황. 왜? 내가 그곳을 향해 떠나야 되니까 그 상황과 leave for를 연결시키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나서 우리말로 어디를 향해 간다, leave for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녀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I saw her dancing이야. I saw her dancing 했을 때 그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가 춤추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내가 그녀가 춤추고 있는 모습을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죠. 새롭게 생산하는 작업, 여기는 창조라든가 생산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개념이 들어옵니다. 뇌구조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뇌가 살아나게 돼. 뭔가 알게 된다고. 이전에 몰랐던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알 것 같아요. 그거거든.
영어 단어를 그대로 막 반복 지겨워 이게 아니라 그 지겨움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되는 거고 그것은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얘가 뭔가 말하려고 한다고 자꾸 말하려고 한다고 표현하려고 한다고 이미지를 그리려고 한다고 그걸 말리지 마세요. 맞는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미가 어디 있느냐? 봐봐. 주체의 전환. 이놈의 이 점수에 참 연연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점수가 이걸 우리가 외적 동기라 그래. 왜냐?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지. 내가 이제 점수 잘 받고 막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막 수능 점수 잘 나오고 등급 좋고 이러면은 공부를 하게를 만들었는데 근데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외적 동기에서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해야 되냐면 행동을 시작했으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돼. 내적인 동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그럼 내적 동기가 뭐가 있을까? 이전에 없던 재미. 근데 이제 재미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런 거지. 내적인 성취감. 근데 이제 이런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거야. 자꾸 나만의 언어를 표현해 보라고요. 봐. 내가 해냈어. 내가 점수 따냈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걸 해냈어. 내가 그걸 해냈어. 뭘 해냈을까? 그랬을 때 새로운 레벨에 도전한 거지.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단계가 있어. 초반부에는 점수 조금씩 오르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평균 90에서 93 되고 94 되는 건 재밌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또 하게 돼 있어. 그런데 95가 98, 99가 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야. 거기서는 점수 연연하는 순간 두려워져. 잃을까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점수에 연연하게 된다고.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새로운 레벨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적인 성취, 내적인 동기부여를 끝까지 해줘야 돼. 이걸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얘는 일종의 의무감과 같거든. 해야 한다. 강박관념과 같은 거지. 그런 거에 비하면 새로운 재미를 찾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얘는 자유로움이야. 그러니까 아예 레벨이 달라졌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무감에서 탈출하는 거다. 내가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으면 나는 끝장난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더 큰 목표가 생겨나고 잘 봐. 그랬더니 선생님 목표가 없어요. 야,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야? 목표가 없어요가 아니라 목표를 창출하란 말이야. 그럼 그 창출은 누가 하겠니? 앞에서 얘기했던 얘가 한단 말이야. 얘가. 그 목표 창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예를 들어볼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반짝 야 이거 나중에 대학 가서 이 공부하면 재밌겠다. 야 이것도 재밌겠다. 그게 재미 아니야? 야 이것도 재밌겠다. 이런 거거든. 생각을 바꿔봐. 더 큰 목표를 찾는 측면에서 대학 가면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 만들겠다는 학생들이 허울 좋은 것 그냥 폼 나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안 되는 건 운동 자체에 그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외적 동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뭔가가 있어야만 석 달, 넉 달, 아니 3년, 4년 하면서 아놀드가 되고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 뛰어넘는 그 즐거움은 뭐냐면 운동 자체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소위 무슨 그 헬스 중독처럼 그 레벨이 안 되면 몸이 안 나와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레벨이 올라감에 있어서 여기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더 높이 올라가란 말이야. 더 큰 새로운 목표가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전국 10%에서 5%가 되고 1%가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여기에만 머무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재미를 찾으란 말이야. 다른 재미, 색다른 재미를 찾아라. 창출하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 에디슨은 18시간 동안 보통 하루에 18시간씩 실험실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사람은 그걸 고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 이제 뭐 자서전에서 이런 인터뷰성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게 재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분명히 나름의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을 하느냐, 뭘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되는 거야. 주체가 전환된다는 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밖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가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뭐든지 나가 주체해야 돼.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 생각을 잘 해봐. 네가 지금 힘을 못 내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초조해지거나 또는 조바심을 내는 것은 외적인 압박감이야. 거기서부터 주체를 바꿔.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재미도 내가 만들고 즐거움도 내가 만드는데 그 즐거움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공부를 하다 보면 얻어지는 그 즐거움은 레벨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 변화를 먼저 느껴야 돼. 인식하는 거지. 내가 예전엔 이런 거에서 점수에서 조금 올라가면 만족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재미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확신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어도 내가 얻는 게 있다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방법이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confident하다는 상태. 그게 100%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되겠다.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올라갈 때 대체로 상당히 고독해져. 그 외로움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냐면 이 외로움은 일종의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두려운 감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외로움을 이기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번데기가 우화할 때 나비가 될 때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생각해봐. 그 속에서 걔가 성장하고 있는 동안 상당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러면서 날개를 펼치고 나올 때 하늘로 비상하는 정도는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공부도 원래 그 경지가 있어. 한번 빵 트이는 상태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찾게 되면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외로움을 견디는 과정도 인내야. 이 인내의 과정을 겪고 나면 언젠가 나에게 희망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희망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거든. 그걸로다가 참아내면 언젠간 너한테도 분명히 빛이 아주 엄청나게 비춰질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촌놈 정신으로 공부해라. 그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 그거지. 우직하게 버텨내고 묵묵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 그것이 충직한 사람의 모습이거든. 충직하게 지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동받는 모습이 재미 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